(1982년으로) 기억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 E.T. 영화 명장면 가운데 외계인과 지구소년이 손을 마주대하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분을 만나면서 이 장면이 떠올려지게 됐는데요. 아마도 이분은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아님 그 이전부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또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주 시민과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참된 일꾼이죠. 강원태 시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 소통의 달인으로 이렇게 불릴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 시장님께서는 임기 절반 정도를 지내시면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2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뭐 10년 같기도 하고, 사실은 시간 개념이 없이 오직 제 스스로 다짐하고 시민께 약속했던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향해서 그야말로 올인했던, 매진했던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보면 이제 큰 그 발전의 축을 세웠습니다. 네. 결국 매사가 방향과 속도 아니겠습니까? 네. 방향 잘 정하고 그리고 경쟁 상대보다 반발짝만 빠르게 움직이면 그건 뭐 승리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주 공동체 방향을 첫째는 민주인권 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높이 세워야 되겠다. 네. 두 번째는 말만 예한 그러지 말고 문화 가지고 돈을 버는 문화 콘텐츠 허브도시 만들어야 되겠다. 네. 세 번째는 우리의 청년들 머리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수능시험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수한 두뇌 활용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첨단 과학 산업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지구촌의 화두인 친환경 선도도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정했고 열심히 뛴 결과 상당 부분 기초가 다져졌고 성과가 나타났고 이제 막 기둥이 올라가는 네.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롭게 또 도약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 또 저희 시장님께서 올해를 소통과 도약의 해로 이렇게 정하고 시민들과 또 공직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소통의 시간을 지내오시면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소통이라 하는 것은 해대도 끝이 없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시장은 소통하려고 노력하지만 소통이 부족하다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다만 현실적인 저의 직무의 시간 배정을 보면 소통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매주 한 번씩 시민과의 대화를 시청에서 정례적으로 하지요. 네. 또 인터넷 통해서 네티즌들하고 번개 미팅이다 뭐다 수시로 하지요. 또 여기저기 현장을 가서 하지요. 또 대학 청년들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강연해달라고, 또 요즘은 이제 뭐 콘서트 비슷하게 네. 직문 직답이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소통을 하죠. 많은 소통을 하지요. 그런데 소통을 하고 보니까 네.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웬만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 일 처리를 그런 방향으로 안 하면 결국은 시장이 시민과 대화 때 그것을 하도록 지시할 텐데 네. 그러니 미리미리 그냥 우리 해버리자. 네. 그래서 공직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노에서 S로 바뀐 것. 네. 그게 아주 제가 볼 때 눈에 띄는 변화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직자들이 뭐 별로 뭐 일도 많이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았다가 막상 대화하고 소통해 보면 아이고 우리 광주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잘한다. 또 나가서
재정이 우리 광주시가 굉장히 조금 취약하구나 네. 하는 것을 시정의 사실 내용을 시민들이 속속들이 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인상이 남냐고 그러셨는데 네. 아주 그냥 다양하죠. 근데 뭐 우리 야구장 지금 멋지게 아시아에서 최고 명품 야구장 짓고 있는데 네. 네티즌들하고 이렇게 번개 미팅 했습니다만은 네. 시장님 지금 여성 야구 팬이 몇 %인지 아세요? 글쎄요, 그 뭐 많이 지금 가지요. 아니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몇 %나 돼요. 그 다음에 여성 변기,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진단을 뺐지요. 네. 그래서 결론은 여성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보다 1.7배를 이번에 합니다. 네. 아마 세계에서 그런 사례 별로 없을 거예요. 1.7배를 하게 된 배경이 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이 1.7배쯤 더 걸린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화장실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 화장실 1.7배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번에 최초로 하지요. 네. 또 이제 우리 대인 시장 있잖아요. 네. 제가 시장 부임하자마자 첫 대화가 대인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했는데 시장님 여기서 좌회전만 허용해 주시면 그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서 좌회전만 허용해 주시면 정말로 시민들이 대인시장 많이 찾을 것 같고 그래야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직자들에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10년 전부터 나온 민원이었는데 경찰에서 교통체증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동안 안 해줬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네. 근데 이번에 뭐 새삼스럽게 한다고 그래서 될 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해보자. 그래서 해봤죠. 예. 됐어요. 예. 그래 10년 동안 안 됐던 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인시장에서 뭐 가운데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이제 프랑카드도 써붙였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를 통한 시장의 혁신, 네. 보람 그런 거죠. 예. 역시 그 소통의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광주에서 이제 최초로 2015년 하계 유니버셔드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시장님께서도 이 유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아주 크거든요. 그럼요. 예, 현재 유대 추진 상황과 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픽 대회에서 4가지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했습니다만은 첫째는 에코버시아드, 네. 친환경 대회. 그래서 새로운 경기장을 빗물을 이용하고 태양광 이용하고 지열을 이용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최초로 정말로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선수들이 머무르는 선수촌 이것을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다른 이 외국도 전부 외곽지, 녹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아파트 짓고 그리고 선수들이 쓰고 일반 시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광주시가 더 외곽으로 펼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네. 한 5,000세대수로 지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가 더 비어져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것을 재개발 방법을 하자. 기왕의 낡은 아파트 중에서 재개발을 희망하는 아파트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과 가까운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걸 한번 해보자. 네.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걸 성공을 해서 네. 좀 착실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피스버시아드, 평화대회. 그래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려고 제 뜻을 북한 당국에 이미 전달했고요. 네. 거기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유엔에서 유엔 그 사무총장 밑에 평화 스포츠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터인데 그 가도에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 유엔이 적극 뒷받침하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IT 버시아드 해서 우리가 광산업 집적도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세계 어느 스포츠보다도 하여튼 화려하게 또 신속하게 이렇게 전송하고 홍보하는 그런 IT 버시아드.
그리고 이제 컬처 버시아드. 네. 우리가 예양이니까 예. 문화대. 네. 그래서 네 가지 개념으로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님은 정말 이 스포츠에 관해서도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네, 예. 네. 현재 시장님은 광주 FC 구단주이시고 네. 또 그 새롭게 광주 야구장을 신축하는데 네. 큰 역할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지난 어린이날이었던가요? 네. 제가 보니까 그 어린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면서 그 야구 경기를 즐겁게 관람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모습이 참, 어린아이들과 저렇게 소통도 잘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날 우리 기아가 모처럼 이겼거든요. 네. 그날 이긴 이후로 연 6승 쫙 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엊그제 지금 두산한테 깨져버렸지요. 그런 상황인데 예. 제가 이제 선동열 감독하고 얘기해 봤더니 지금 중반 초입 단계거든요. 아마 30 지금 6게임가 있을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따져서 110게임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많고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위권 진출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광주 FC는 처음에 그냥 1등, 2등 그렇게 나갔어요. 예, 그죠. 뭐 신생팀 시민구단 1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다가 쭉 밀려서 지금 예. 13등을 하고 있어서 그냥 화가 나 있는데 그 조금 좋아질 겁니다. 네, 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긍정의 힘을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방금 시장님께서 그 스포츠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잘 되리라 믿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요. 네. 시장님이 학창 시절에 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네. 예, 얼마 전 그 46주년 46년 만에 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네. 받으셨는데요.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장님은 한평 학다리 고등학교를 중퇴하시고 네.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서울대를 입학하셨는데요. 네. 예, 지금 현재 그 왜 검정고시를 그때 이렇게 보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집안 사정이죠. 뭐 한마디로 네. 집안이 조금 넉넉지 못했고 더구나 바로 이제 두 분 우리 형님 계신데 두 분 다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라 할까요? 네. 기왕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내 형님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서 가정 전체를 일으키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하셨겠지요. 네. 그래서 셋째인 제가 꼭 대학을 갈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네. 그래서 집안도 어렵고 해서 그렇다면 내가 독학을 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해서 검정고시를 보게 됐지요. 네. 네. 시장님이 그 검정고시와 인연으로 인해서 현재 전국 그 검정고시 총동문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가정 형편이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검정고시를 통해서 사회 진출을 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좀 네,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B와 D 사이의 C다. B는 버스, 태어남, 탄생, D는 사망, 죽음.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이의 C다. C가 도전이거든요. 네. 챌린지.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근한 예로 전직 대통령 두 분, 노무현, 김대중. 어쨌든 역사 속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늘 평가받는 분들인데 대학을 못 나왔잖아요. 상업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 될 수도 있고 문화예술인 될 수도 있고 선생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도전하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 파묻혀 버리면 현실이 또 냉엄해서 네. 거대하게 흘러가는 파도 속에 묻혀버린 거거든요.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삶, 이 고귀한 생명, 그걸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잠재 역량을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뭐 검정고시도 물론 합격하고 뭐 서울대학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마음의 그 힘, 네. 긍정적인 힘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행복한 광주 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난이도 어려운데 만만치가 않아요. 예, 이게 보통 그렇죠. 문제가 이 아닌데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또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네, 네. 지금 결론적으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일자리는 제가 민선옥이 들어와서 10만 개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벌써 이제 뭐 절반 이상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희망적인 것은 인구가 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인구는 느는데 일자리가 줄면 그것도 뭐 별로고, 더욱이 인구가 줄면서 일자리가 줄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지. 네. 근데 우리 광주는 지난해 대비 금년을 보면 인구도 늘고 있고 일자리도 늡니다. 일자리 느는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7도 도시 가운데. 네. 인구 느는 것도 인천이 하도 뭐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인천 다음으로 증가 속도가 빨라요, 우리 광주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청소년 일자리를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연간 이 특성화 고등학교, 옛날에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그랬지요. 네. 그리고 전문대학교, 대학교 그 이상 졸업생들이 연간 5만 명이 나옵니다. 5만 명이 광주에서. 네. 매년 나와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군인을 가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그러지요. 네. 그래서 청년 일자리 고용률이 한 절반쯤 됩니다. 한 47, 8%.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물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좀 더 획기적 방법으로 뭔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없는 제도인데 기술력만 있으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자금을 대주겠다. 그래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줍니다. 그냥 줍니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심사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융자로 그 사람 개인의 사람만 보고 기술력만 보고 신용으로 빌려주지요. 이런 그 1인 창업제도가 있거든요. 네. 우리 광주만. 예. 그래서 1인 창업제도를 통해서 창업한 청년들이 꽤 되고요. 그 중에 벌써 성공한 청년도 있고 네. 그런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광주경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유럽발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침체되어 있고 우리 한국 경제는 3%대 중반입니다만은 작년에 우리 광주가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성장률이 높았어요. 8% 했습니다. 작년에. 네. 우리 광주가.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수출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수출액이 작년에 134억 불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보다 인구는 오히려 2만이 더 많죠. 대전의 3배. 대전의 3배나 된다니까요. 우리 수출이. 우리보다 훨씬 큰 대구의 2배. 대구가 230만 우리는 150만도 안 되는데 네. 대구의 2배나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부산. 부산이 지금 350만 아닙니까? 네. 부산하고 수출이 거의 비슷해요. 작년에는 우리가 한 10억 불쯤 뒤졌는데 금년에 4월 말까지는 똑같이 가고요.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분석해 보니까 어쩌면 금년에는 광주 수출액이 부산을 능가할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이제 내용이 좋은 것이 과거에는 우리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엠코, LG노텍 우리 광주에 있는 이제 좋은 대기업들이 전체 수출액 한 94, 95% 차지했는데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알토란처럼 막 성장해가지고 막 돋아나는 거죠, 새싹이. 그래가지고 전체 수출액의 20%가 우리 중소기업들. 네. 광산업, LED, 광통신, 또 무슨 부품산업, 자동차 관련 산업, 금융산업 이런 중소기업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광주 경제의 장래가 밝다. 네. 지금 도약하고 있다.
조금만 참읍시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을 받아서 그런지 네. 지난 5월 2일이었던가요? 세계 한상 대회가 광주가 이렇게 개최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 예, 그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그랬던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또 그걸 유치하느라 힘을 정말 많이 쏟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정 소감과 또 예. 광주가 어떻게 해서 개최가 됐는지 예. 개최지로 선정됐는지 말씀해 정말 우리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합해 주신 결과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11번째 했거든요. 네, 금년까지. 예, 근데 한 번도 못 했어요. 예, 부산은 3번, 서울 3번, 네, 제주도 2번, 대구 1번, 저기 경기도 1번, 예. 인천 1번.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아니 호남,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전북만 못했어. 아니 그러면 이게 호남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네, 큰 호텔, 소위 이제 A급 호텔 그럽니다만 별 5개짜리, 별 5개짜리 특급 호텔의 객실이 최소한도 720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자기들 말하자면 행사 개최지 결정 기준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광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이밀면 탈락, 들이밀면 탈락. 그런 거지요. 그래 내가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한상 운영위원들이 36분인데 국제전화 보통 3번씩 통화했고 편지 3번 냈고 제가 외국 갈 때마다 또 붙잡고 설득했고 제 논리는 이거지요. 아니 세계적인 한상 경제 지도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조국 코리아를 방문하셔서 큰 행사를 하시는데 무슨 별 5개짜리 특급 호텔 주무시려고 오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별 5개면 못 오고 3개면 못 오고 여관이 어떻소 말이요. 대신에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도 부족하면 내가 시장 관사를 내놓겠어. 이게 설득한 거지요. 예. 그래서 투표 결과 이제 광주하고 제주하고 부산하고 3군데 붙었는데 네. 23표 가운데 참석한 분이 23명이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광주가 20표. 압도적이죠. 예. 제주가 2표, 부산이 1표. 이래가지고 압도적으로 우리 광주가 됐는데 내년 10월에 한 5천여 명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기업활동하는 우리 한인들 네. 그 중에 어느 정도 성장한 분들 이분들이 광주에 모여서 큰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적자는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네. 창출 기회가 그렇죠. 주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세계 한상 대회에 이어서 또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국제자문회의까지 네. 대규모 행사 유치에 정말 성공하고 하면서 이렇게 대외 이미지적으로 광주가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도 이 광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글로벌 이벤트가 또 어떤 게 아주 있을까요? 많습니다. 금년만 해도 하반기에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 비엔날레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비엔날레 창립 대회를 북경하고 우리가 다퉜다가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광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 가을에 이제 새로운 그 국제 행사로 로봇 올림피아드. 네. 그래서 이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만 한 10,000명 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체, 별자리를 이렇게 보는 천문 올림피아드. 이런 국제 행사가 금년 가을에 예정되어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뭐 비엔날레, 김치 축제 뭐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내년 봄에는 JCI 아태 총회에서 또 네.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 중반 무렵에 말씀하셨던 세계 기록유산 심의위원회 하고요. 예, 참. 내년 가을에 이제 한상대회 하고요. 네. 2014년에는 세계 수소 에너지 대회 그것도 네. 뭐 한 3-4천 예.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가을에는 UN 수자원 총회라는데 세계 배수 관계 위원회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유니버셔스 대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2개 대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 노력 중에 있는데 하나는 2015년 가을입니다만은 세계 디자인 총회 디자이너들만 한 5,000명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본 일이 없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 디자인, 건축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세계 디자인 협회가 있는데 이 세계 협회가 모아가지고 세계 디자인 총회를 하는 거예요. 네. 현재 상황은
우리 아시아에서는 광주, 미주 대륙 하나, 유럽에서 하나, 아프리카에서 하나, 4개 도시가 지금 예비 후보가 됐고요. 네. 9월 1일 날 캐나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2개를 압축해서 현지 실사에서 내년 1월 달 결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이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그것도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가 치밀하게 해서 국내에서는 우리 광주가 결정이 됐습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가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지만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광주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 1월까지 정부가 이제 제안서를 냅니다. 내면은 2013년, 15년, 17년은 하도 인기가 좋아서 이미 다 정해졌어요. 네.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 그리고 이제 2019년 티켓을 내년 7월 달 스페인에서 이제 투표를 결정합니다. 네. 아마 흐름으로 봐서 아시아 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은 2번이나 개최했고 중국도 한 번 했거든요. 네. 우리 한국만 개최를 못했어. 네. 그런데 이제 수영 선수권 대회는 월드컵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이거 개최하면 그야말로 논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영 선수권 대회 개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함께하니까 그런 굵직굵은 행사들이 네. 분명 네. 잘 순조롭게 네. 치러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에 대한 열정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시장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진솔함과 따뜻함이 묻어나거든요. 시장님께서는 그 집에서 또 가장이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어떤 아버지신가요? 인기가 없죠, 뭐. 왜냐면 이제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한마디로 간절함이라 하는 것은 자나깨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 잠자면서도 생각을 해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보다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앞선직을 따라잡을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멋진 공동체 만들까 하는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생각도 거기 몰두하다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같이 갑니까? 어디 놀러를 갑니까? 네. 그런 게 인기가 없지요. 대신에 이제 어쨌든 늘 고마운 것은 그런 남편 이해해주고 또 그런 그 아버지 이해해준 우리 아이들이 참 고맙지요. 네.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일도 이렇게 잘 하시는 만큼 가정에서도 정말 따뜻하게 소통을 잘 하고 계시니까 또 사모님과 또 자녀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광주가 정말 도약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분석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정해졌고 비행기로 따지면 활주로를 맹질주해서 막 이루겠습니다. 푸른 창곡 향해서 가고 있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정해졌어요. 파리가 됐든 뉴욕이 됐든 우리는 행복한 창조 도시죠. 네.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번개대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쭉 안전벨트 풀고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안전벨트를 매야 할 때란 말이죠. 네. 그런데 막 올라가고 있는데 시시콜콜한 얘기 갖고 이러쿵 저러쿵 어찌따더라 저찌따더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잡음이야 잡음. 큰 흐름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음을 합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모시고 제가 약속했던 대로 행복한 창조도시 세계 어디내나도 당당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그런 공동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인사할 때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 영화 E.T.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만난 강 시장님이야말로 바로 광주의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과 따뜻한 소통으로요. 또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